김영록 씨인데 혈압이 수축기가 95, 이항기가 60인데 혈압이 낮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이런 95, 60 정도의 혈압은 오히려 장수 혈압이라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필요하게 혈압이 높아서 과거에 우리가 나이 연세가 드시면 혈압이 한 160은 나와야 뭐 생활하는데 활력도 되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낮은 혈압일수록 혈관의 동맥경화 현상이 훨씬 적고 또 낮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 있죠. 예를 들면 자세 변경에 따라서 어지러운 게 생긴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오히려 이게 더 장수 혈압이다. 그래서 저혈압이 더 나쁘다가 아니라 저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혈압이 확 떨어져서 예를 들면 뭐 위에 혈압이 60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50 이하도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이런 90에 60 정도의 저혈압은 오히려 나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혈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순영 씨 2018년 8월 30일 시술 받았는데 최근에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어지러질합니다. 이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어지러운 거예요. 환자분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이 내용만 보고 시술 받으신 분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가끔 어지러질하다. 뭐 약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술 받은 그 내용이 심방세동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드시고 있는 약하고 관계가 있는지 등등을 봐야 되고 눈꼬리가 파르르 떨듯이 팔다리 또는 심장 주위 등에서 실룩실룩 되는 것을 일종의 세동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대개는 심장 주위의 근육 골격계통의 떨림이지 심장의 세동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심장 시술해서 잘 유지가 되면 리듬은 잘 유지가 된다. 그런데 이런 떨림 증세 같은 것은 심장 주위에 또 우리 가슴 흉곽에 이런 근육 골격계통의 좀 떨림 증상이니까 대개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재발률 또 성공률 몇 퍼센트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1년 365일 심방세동이었던 분이에요. 한 번도 정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런데 시술하고 나서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심방세동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재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30초만 넘어가면 재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약 한 2, 3분 있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대부분 정상으로 살아요. 근데 이런 환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재발을 넣기 때문에 1년 365일 또는 10년 내내 그 심방세동의 리듬의 상태로 그냥 리셋이 돼서 평생 사시는 분을 우리가 시술해서 돌리는 거니까 아까 우리 심재민 교수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발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상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장점, 그죠? 근데 30초, 그래서 만성 심방세동 환자의 재발 기준을 예를 들면 하루 정도는 가는 거로 인정하면 어떠냐, 뭐 등등 학계에서는 논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 30초예요. 30초.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재발이나 이런 완치율의 성적이 재발률은 높고 완치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잘 그렇게 환자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우리들의 시술 성적도 올라가고 뭔가 이 기법도 좋아지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그 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리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맥박이 정상으로 뛰다가 가끔 한 번씩 거르는데 정상인가요? 정상 아니죠. 부정맥이죠. 한 번씩 거르잖아요. 그게 부정맥입니다. 어떤 종류의 부정맥이냐? 그걸 알려면 심전도를 그 순간 포착을 해야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1분에 5번 내지 6번 이상 나오면 요 주의. 예를 들면 24시간 내내 그런 거르는 증상을 다 해봤더니 내 맥박 전체에
15% 이상이다. 그러면 요주의예요. 약을 쓰든지 좀 더 관찰을 하든지 증상이 있는지 또 심장 기능은 괜찮은지 심장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은 없는지 이런 정밀 검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 번씩 거른다는 거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부정맥 환자에서. 박향숙 씨인데 최근에 가끔 두근두근 할 때가 있고 잠이 잘 오지 않고 두세 시간마다 일어나요. 이 잠이 보약이죠. 이러면 안 되죠. 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때문에 중간에 깨십니까? 그럼 치료해야죠. 두근두근 왜 그런지 단순히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카페인 이런 거 또는 뭐 흥분해서 열받아서 이렇게 심장이 잠깐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부정맥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너무나 마음이 편한데 맥이 계속 부정맥이 있다가 또 없다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두근거린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박향수 씨는 이렇게 2시간마다 일어나는 정도로 가슴이 뛴다면 좀 더 24시간 내지는 조금 그 기간을 가지고 한 2일 정도 심장을 좀 모니터링해서 그 두근거리는 증세와 이 심전도가 잘 그 매칭이 되는지를 봐서 거기에 대한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5년 이상 부정맥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방을 했군요. 내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제가 처방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떤 약인지에 따라 중요하죠. 아까 뭐 코다론 같은 약은 부작용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적은 용량으로 미국 같은 데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하루에 400mg 쓰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저희 대부분 제가 코다론을 쓰는 환자들은 하루에 100mg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효과 있으면 2일에 한 번 드시라고 그러고 더 좋으면 일주일에 한 번 드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서서히 줄여 나가죠. 근데 그래서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어떤 약을 먹었는데 너무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같은 용량인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과가 없어요. 용량을 올려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부정맥 약은 그런 내성이 좀 다른 혈압약에 비해서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정기적인 우리가 검진을 해가면서 약의 용량을 조절하고 약의 상태를 점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빈맥으로 내원할 때마다 그래서 콩코를 올리셨군요. 아침 2알, 저녁 2알. 와, 콩코르 아침 2알, 저녁 2알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역시 복용 중에 쓰러지셨네요. 그래서 지금 고대병원으로 다니면서 맥이 이제는 거의 반으로 줄이셨네요. 54에서 56회 정도는 낮아지고 혈압이 고혈압에서 저혈압으로 바뀐 거예요. 콩코르 양이 너무 많죠. 이거는. 그래서 조기 수축이라고 제가 아마 그랬다고 하는데 한 번 시작되면 조기 수축이 그러니까 한 번씩 거르는 스케이프하는 것이 3-4시간 정도다. 한 번 생기면 3-4시간 정도의 조기 수축이 있으시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콩코 양을 먼저 좀 줄이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알 정도 유지해서 되는지도 좀 보고 이 조기 수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에 한 15% 이상이냐 이하냐 그걸 좀 보는 검사가 필요하시겠네요. 김기영 씨. 그거 보고 좀 약물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 병명은 심방세동인데 멍이 잘 들어서 낫지를 않는다. 혹시 뭐 항응고제 드시고 계시나요? 2개월씩?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하는 약 드세요? 자,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심방세동의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뇌졸중을 막는 거죠.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뇌졸중의 위험이 올라가요. 여자분 65세 이상 그럼 벌써 2점이에요. 혈압이 있다 그러면 3점이 되는 거죠. 75세 이상 가면 75세라는 이유 때문에 2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자분 78세다. 이러면 이미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75세 이상이니까 3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3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당뇨 혈압이 있다면 5점입니다. 5점이라면 1년에 5%의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항응고 치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분은. 그런데 그런 약을 먹었더니 멍이 잘 든다. 멍 정도는 사실은 용량을 바꾸거나 끊거나 할 정도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부위에 출혈이 있다든지, 뭐 항상 눈이 충혈돼 있다든지, 소변 색깔에 소변에도 출혈도 나고, 뭐 조금만 했는데도 이 출혈이 한번 났는데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약을 용량을 줄이거나 바꾸든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와파린밖에 없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와파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좋은 약들이 약간 4가지 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마다 조금씩 이렇게 개인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하여튼 아시아에 있는 분들은 그 서양에 있는 그 서양 사람들보다는 용량을 조금 낮춰서 쓰면 돼요. 그래서 서양에서 20짜리 있으면 우리는 15 내지 10mg, 서양에서 6mg을 아니 5mg을 하루에 2번 쓰면 반으로 2.5mg을 2번 쓴다든지 해서 조절해도 충분히 효과 나오니까, 이걸 좀 우리 이계월 씨는 멍드는 이유를 약하고 관계가 있는지를 좀 잘 알아서. 또 하나, 심방세동 환자는 불필요하게, 옛날에 저도 10년 전, 15년, 20년 전에는 아스피린 처방을 많이 했어요. 아스피린. 근데 아스피린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퇴출입니다. 안 써도 됩니다. 아스피린을 내가 알아서 먹고 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나는 아스피린을 보약처럼 생각하고, 안 그래도 내가 부정맥이 있으니까 혈전을 막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먹고 있다? 내일부터 끊으십시오. 아스피린은 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75세 이상의 아스피린은 오히려 해가 돼요. 한번 다치잖아요. 출혈 엄청나요. 어디에 출혈이 많은 줄 알아요? 목욕탕에서 잠깐 쓰러졌는데도 뇌 출혈이 많아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불필요하게 드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 빡빡하게 써놨네. 신재명 씨.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야, 2017년에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약도 먹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시네요. 와, 이건 굉장히 드문데. 예? 이거는 기프트입니다. 이건. 근데 문제가, 결석 수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러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부정맥이 나왔네.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자, 예를 들면 심방세동이 있어요. 있는데 무릎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자, 무릎 수술을 하려면 또 심방세동 때문에 심장 검사를 해서 괜찮은지, 수술해도 괜찮은지 심장내과 의사에게 물어보러 오라고 그러죠. 그럼 마취과에서 가능하면 수술 안 해주려고 그래요. 심장내과 의사가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마취과, 외과 의사 가능하면 수술을 좀 다른 환자에 비해서 연기하려고 그래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무릎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고관절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좀 출혈의 위험이 많은 환자인데 심방세동 때문에 항응고제 드시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자, 이럴 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자, 수술이 굉장히 급해요. 암이 퍼져나가요. 이 수술을 빨리 안 하면 한 몇 개월 내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방세동이 있더라도 수술하시면 돼요.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또는 안 해도 내가 좀 견디겠다 그러면 심방세동을 먼저 치료하고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수술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분도 전기 충격하고 나서 좋았는데 수술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니까 재발이 됐어요. 근데 금방 돌아왔네요, 또 신재명 씨. 그리고 내년 인공관절이 24년이 되어서 재치환수를 해야 되는데 전신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방세동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는데 좋을지요? 예. 제 생각은 이 전기 충격에서 재발을 했는데 저절로 생겼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면 약물에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 그 기간 한 6개월. 근데도 만일에 계속 생긴다, 전기 충격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국도자 절제술을, 신재명 씨는 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절제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권합니다. 그 다음에 전신욕은 좋냐? 좋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푸시업 하루에 100회까지 하세요. 이야, 이분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네. 예. 신재명 씨
손 좀 들어보실래요? 아, 여기 계시네. 아, 야, 그 푸시업을 100개까지 하세요. 네. 아유, 부럽습니다. 예? 예, 좋죠? 그러니까 근육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100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 1세트에 25번 정도 해서 네, 한 5회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 푸시업 하지 말라고 아까 나오길래 여쭤본 겁니다. 근데 푸시업을 그렇게 나눠서 100개를 25회씩 나눠서 4번에 하시잖아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과 무리하지 않은 운동의 차이를 어떻게 두느냐. 원래 하루에 2시간씩 이상, 2시간 이상씩 내가 막 용 쓰면서 하는 운동이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가 이 러닝머신으로 따지면 한 5 내지 6 정도의 스피드를 놓고 내가 천천히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다.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심방세동 환자에서 가장 릴렉스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죠. 근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내 풀코스 마라톤을 해야 된다. 위험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이 소위 말하면 운동으로 인해서 할 때 나오는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에 좀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심장에 상처가 많아요. 아까 MRI 보셨잖아요. 노란 색깔.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운동에 중독된 분들한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나는 웬만한 운동해가지고는 기별도 안 와서 내가 매일 등산을 한번 했다 그러면 하루에 한 5시간 내지 6시간을 하고 진짜 아주 온몸이 땀이 흠뻑 젖도록 하는 운동을 매일 한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5 내지 6 정도의 스피드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릴렉스 하면서 하도록 하는 그 운동이 심장 박동을 그렇게 해서 6개월 하잖아요. 그럼 베이스라인 박동수가 한 10회 정도 떨어져요. 그게 우리가 컨디셔닝이라고 그래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죽기 살기로 하는 운동. 이 카테콜라민 나와가지고 교감신경 확 나와가지고 그거 한번 도취되도록 중독되어 있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더라도 특히 이런 철인 몇 종주, 마라톤, 이 고산, 이 날아다니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거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움직이진 않고 욕만 쓰는 운동이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역기라든지 또 숨을 참으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근육 강화 운동이잖아요. 이거 위주로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다이나믹한 운동을 하셔야 된다. 1시간 정도 내가 전신을 움직이고 그래서 연세 드실 때는 수영이나 또 서 있는 자전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이상적이다. 전신 운동이 가장 이상적인 거다. 그렇게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죽기 살기로 이 사람 끝날 때까지 내가 하겠다. 그 경쟁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휴대용 심전도 기기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의의가 있는지요? 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심전도 기기가 점점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팔에 차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소형 심전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조만간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심장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모든 환자들에게 좀 다 어플라이를 하려고 해요. 일주일 내내. 그거 하고 사실 샤워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불편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뛰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요. 심장 리듬을 오래 모니터링 할수록 많이 관찰할수록 우리가 몰랐던 심장 이상을 우리가 몰랐던 부정맥을 많이 찾아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좀 색출을 많이 하면 그런 색출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이런 모바일 심전도입니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천천히 걷다가 빨리 걸으면 심박수가 150 내지 160 정도로 빨라지는데 운동 시 심박수의 적정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만약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한지 5분 내에 150, 160으로 올라갔다. 그럼 운동성 부정맥이에요. 대개는. 근데 이게 운동하면서 적어도 3분 이렇게 스테이지로 올라가면서 3분, 6분, 9분, 12분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160에 도달했다면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대개는 약 210에서 나이를 좀 빼세요. 210이면 70세면 한 140? 그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그 정도 운동을 하도록 권하는 거죠. 운동은 대개 한 15분 이내의 운동. 그러니까 대개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운동입니다. 갑자기 막 용쓰는 운동 말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 트레드밀, 그런 운동을 만일에 하신다면 210의 나이를 빼라. 그리고 가슴에 통증이 없는지를 알아보는 협심증 검사할 때는 그거에 또 80%만 해도 만약에 통증이 나오면 우리가 진단적 의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되게 어느 정도 운동으로 효과를 내려면 되게 210에서 나이를 빼고 그 정도 도달하도록 내가 매일 한 15분 정도를 이렇게 운동한다.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심박수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심순자 씨인데 2008년도에 부정맥 진단받고 약을 드시고 탐박구 릭시아나 드시네요. 5월 달부터 심하게 하루 걸로 증상이 나타나서 우리 그 명의이신 심재민 교수님의 약물을 늘려서 탐박구 한 알 반 안정제까지 드시네. 그래서요? 뭐요? 질문이? 안정제를 반알씩으로 줄여서 먹고 있는데도 괜찮아서 먹고 있습니다. 약을 줄였는데 괜찮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드셔야죠. 근데 안정제 꼭 필요할까요? 안정제? 안 드시면 어때요? 심순자 씨? 근데 최근에 나온 그 논문들이나 연구들에 보면요. 심방세동 환자 중에 나이 드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별 안 즐겁죠? 우울감 있지 않아요? 우울증이 심할수록 심방세동을 잘 걸려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항우울 치료를 하도록 약을 썼더니 심방세동을 줄였냐 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어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우울하지 않도록 운동하고 사람들하고 교통하게 하고 막 이렇게 사회생활을 많이 하도록 하면서 우울증을 풀었더니 확실히 줄더라. 그래서 약보다는 사회활동 많이 하고 즐겁게 하고 아까 우리 박수치고 웃듯이 그런 게 필요하다. 그 우울감을 내버려 두면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연세가 드실수록 심방세동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어떤 치료를 해도 이 동기 유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가만 보면 좀 우울증에서 빠져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2번, 3번 시술하고 끝까지 선생님들한테 매달리시는 분들이 힘들지만 저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 고난이 앞으로 건강으로 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한 번 안 되는 시술이 있죠. 워낙 심해서 한 번 안 되면 다음에 또 하고 옛날에는 실패 안 한 것만도 못한 게 아니라 실패라고 해도 처음 하기 전보다는 훨씬 심장이 좋아져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이 시술을 시작했을 때와 10년 전하고 불과 한 5년 전하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금 기법이나 장비나 시스템은 너무 진화를 많이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희망이 없이 보인다면 5년 후를 기대하십시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정기적 동일동 전환술은 재발을 할 때 하는데 방법을 모른다. 우리 박건호 교수님이 그죠. 정기적 동일동 전환술이 많이 나왔잖아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전기 충격술이에요. 근데 전기 충격술은 심장 마비 올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심방세동 환자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패드를 대는 게 아니라 패치를 이렇게 붙여서 하니까 상당히 안전한 치료예요. 굉장히 안전한 거고 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장 내 혈전이라든지 심장 기능 어떤지 미리 하기 전에 이렇게 검사하죠. 혹시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식도 검사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괜찮다 그러면 하루에도 사실 많이 할 때는 10번씩도 하고 해요. 그러면 심장 기능이 나빠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개 이거는 밖에서 나가는 전기 충격이니까 심장에 직접적인 그런 손상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 리듬을 돌리는 게 더 중요하다. 좀 그래서 이게 이제 하면 좀 아픕니다, 가슴이. 그래서 못 느끼도록 좀 전신 마취 이런 그 호흡기가 필요 없는 그냥 수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되게 뭐 한 15분 내지 2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심하고 저희들이 하시라고 그럴 때는 믿고 하시면 되고 시간이 짧다. 그리고 꼭 입원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급할 때는 이거 꼭 필요할 때 빨리 하셔야죠. 근데 이런 상태 이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6개월씩 뭐 1년씩 저 부정맥 상태로 계속 가면서 악화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번 컴퓨터를 껐다 키듯이 우리가 리셋하듯이 그런 치료를 해서 치료에 대한 반응도 보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할 건지를 방침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한 50 아주 약하게 줬는데 부정맥이 돌아오는 분하고 맥 최대가 200이에요. 200까지 올려야 겨우 돌아오는 환자와 이런 환자들은 나중에 시술할 때도 별로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런 걸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예측한다면 우리가 시술할 때도 세팅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죠. 50%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발률은 30초 이상만 있어도 재발로 들어가니까 높죠. 근데 잘 보시면 저희들이 동안 한 4,000예에서 그 나온 자료를 보면 발작성 심방세동 1년 미만 1년밖에 안 된 생긴 지 그리고 한번 생기면 대개 한 2, 3일 있다가 없어지고 몇 시간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형태의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들은 대개 평균 1.2회의 시술을 하더라고요. 1.2회. 그러니까 100명 환자 중에 한 20명이 한 번 더 하면 되더라. 그런데 이 오래된 환자, 심방세동이 한 번 생기면 1년 이상 가는 환자. 나는 심방세동을 10년 전에 알았어요. 5년 전에 알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난 심방세동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대개 약 한 2회 정도, 한 1.8 내지 1.9니까 한 2번 정도 시술을 해야 된다. 2번 정도 시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목표는 뭔지 아세요? 약 다 끊는 겁니다. 약을 드시는 모든 약을 다 끊는 거예요. 혹시 심방세동 시술 받고 약 다 끊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예, 그거 끊을 수 있어요. 예, 끊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만일에 75세 여자분이다. 75세 여자분이면 뇌졸중의 위험도가 몇 점이에요? 3점이에요, 3점. 3점이면 우리 그 현재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약을 끊지 말라고 해놨어요. 뇌졸중이 생길 위험이 그래도 있다. 아무리 정상 리듬이라도. 그래서 못 끊어요, 사실은.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분에게는 2년 동안을 아주 엄격하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한 번도 30초 이상의 심방세동이 안 나온다. 그러면 환자분들하고 상의해서 끊는 것을 고려합니다. 예. 그래서 여자라는 그 때문에 1점이 더 올라갔던 분에게는 좀 그렇게 고려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가능하면 약을 안 드시거나 줄여 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재발의 정의가 30초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 그래서 저거 50%밖에 안 되는 수술을 누가 하냐가 아니라 그 심방세동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부담, burden 그거는 굉장히 많이 준다. 아예 정상으로 못 들리는 환자도 가끔 있어요. 우리 이재근 씨 지금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이 만성 10년 이상 되고 평생 난 태어날 때부터 심방세동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주 힘들어요. 치료하기가.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손도 못 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술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분들에 대한 경험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된다. 대개 평균 한 2번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대개 그 간격은 한 2년 정도의 간격으로 심장을 조금씩 리모델링을 좋은 쪽으로 시켜가면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89세 된 할머니인데 작년 겨울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셨군요. 근데 현재 약은 릭시아나를 들고 계시네요. 자, 심방세동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89세니까 그죠? 약으로 하시는 게 좋을까? 이상훈 씨, 저 89세 된 할머니의 아드님이세요? 손자예요? 이상훈 씨? 예. 아들이세요? 예, 예. 그 89세 어머니 어떠세요, 건강이? 별로 안 좋죠. 치매도 약간 좀 있고. 예? 치매도 좀 약간 있고요. 아, 별로 계속 좋지 않습니다. 음. 우울증도 있고. 뭐가 있다고요? 우울증이요. 우울증. 예. 예. 이럴 경우에 이제 절제술보다는 약물 치료 쪽으로 물론 심방세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서 뇌경색에 관여를 했지만 아마 전신 동맥경화증도 같이 와 계시고 심방세동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해서 뇌졸중의 위험들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치매나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전국도자 절제술에 따른 위험도를 판별해서 제가 볼 때는 약물 치료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릭시아나를 계속 복용하는. 릭시아나하고 심방세동이 어떤 양성인가 왔다 갔다 하신다면 아까 항부정맥제를 좀 드시면서 약에 대한 반응을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89세인데 나는 아직도 건강하게 다 생활하시고 사회활동도 활발하시고 근육량도 충분하시고 전혀 곱하기 0.8을 해야 겨우 나이가 맞을 것 같다. 그런 분들 시술합니다. 예, 꼭 나이가 주된 제한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야, 이거 딱하게 써놨네요. 강덕희 씨, 74세네요. 고지혈증, 고혈압, 약 먹은 지 10년 내지 20년 됐는데 옛날에는 상심실성 부정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발작성 심방빈맥의 심실조기 박동 이런 진단을 받았다. 시간이 가면서 심방세동은 진단명이 그렇게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이 발작성 심방세동, 심방빈맥, 심실조기 박동 이런 병명은 검사할 때마다 병명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게 옛날에는 잘 못 잡아냈다가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면서 나온 이런 진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병명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병 갔더니 이거라고 그러고 이 병 갔더니 또 저거라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심방 빈맥 이제 있는데 어떨 때는 빈맥이 좀 자주 나올 때는 이 홀터에서 그렇게 감지가 되고 어떨 때는 또 안 나타나기도 하고 심실조기박동이 있다 없다 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정맥이 주된 제가 이거 다 안 읽어봤는데 지금 부정맥이 주된 게 아닌 것 같아요. 혈압 잘 치료하고 콜레스테롤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돌연사 하는 병이니까 이 부정맥으로 돌연사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한 양성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혈압 중에서도 조금 맥을 조절하는 약으로 가고 콜레스테롤 관리 잘 하시고 좀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위험 인자는 뭐냐? 일단 74세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제 위험증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우울에 빠지고 사회 활동도 적고 또 내가 점점 앉아서 먹기만 하고 물만 먹어도 살찌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심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따가 그러니까 검사할 때마다 다른 병명의 이 부정맥 질환 진단을 받는데 부정맥은 제가 볼 때는 주된 이 메이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응급실에 오실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응급실에 언제 가야 되느냐?
응급실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와, 오진용 씨 많이 썼네. 2015년 저한테 시술 받았고, 2018년에 이강로 교수한테 시술 받았고, 그런데 또 부정맥이 생겨가지고 불과 며칠 전에 8월 20일 날 다시 수술을 받으셨네요. 시술을 받으셨네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술하고 나서 지금 맥이 좀 빠른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발이라고 아까 그랬죠. 재발의 정의는 항상 3개월 이후에 한다. 3개월까지는 참으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근데 시술하고 나서 한 3개월 내에는 또는 6개월, 환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맥이 빨라지는 것은 비교적 좋은 현상입니다.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맥이 너무 빠른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거 없다. 아마 이제 세 번째 시술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거의 다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이재근 씨. 이재근 씨는 옛날에 심정지가 왔어요. 심정지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이게 심방세동 때문에 올 수는 없어요. 다른 부정맥이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전기 충격기를 몸속에 삽입한 심장 정지 환자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심방세동 발생이 다른 환자에 비해서 높아요. 모니터링 해보면 심방세동입니다. 심정지 당시에 직장 동료와 언쟁이 있었구나. 아, 엄청난 흥분 상태에서 심실세동,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아니죠. 심실세동으로 쓰러졌어요. 이 심실세동은 적어도 10분 이내에 전기 충격 안 하면 소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망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럭키하게 우리 이정은 씨 돌아왔고, 근데 검사를 했더니 특별한 심장에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오로지 심방세동만 이상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심방세동 시술을 했죠. 심방세동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심방세동이 생기는 그 원인이 이런 심실세동을 유발하는 원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봐야 돼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심방세동 심방세동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은 안 되고 조금 더 시술 고려해서 어떻게든 자기 리듬이 건강해야 심방세동 시술을 아주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리듬, 컨트롤 타워가 잘 살아 있어야 리듬을 낼 텐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너무 막 요새도 나는 건강하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뭐 건강 검진할 때 항상 건강하다고 들었는데 너무 과로하고 술 많이 먹고 아주 건강했던 파일럿이 한 번도 안 쉬고 한 2박 3일을 그냥 A380을 몰고 갔다가 집에 와서 그냥 심장마비 온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원인 조사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건강한데. 자, 이분을 파일럿으로 다시 근무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상 근무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 회사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 회사의 최고의 파일럿이에요. 자, 이 원인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사실은. 근데 심장이 그만큼 이렇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견딜 만한 스트레스 밑에서 운동도 하고 릴렉스하고 해야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걸 견딜 만한 역치가 너무 높으면 점점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안전이 확보되어 있느냐인데 한참 젊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감지가 너무 늦어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재근 씨는 좀 더 우리가 좀 연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도했던 시술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하여튼 고민하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예?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런 역경, 힘든 거 이게 앞으로 큰 어떻게 보면 행복,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믿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도 굉장히 이정은 씨의 데이터를 보고 좀 더 나은 치료, 지금보다는 우리가 감히 손도 못 댔던 치료 같은 방법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좋은 결과 앞으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봉수 씨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뇌경색이 발생했고 아산병원 신경과에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시술을 했네요. 전극도자 절제술. 간혹 맥박이 건너뛰는데 다른 통증은 없다.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시술을 하고 나서 그 맥박이 가끔 건너뛴다. 다른 증상은 없다. 뇌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리듬 모니터링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느끼시는 것과 리듬 모니터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꼭 검토를 해서 시술하고 나서 적어도 1년 동안은 1년에 4번, 3개월 간격으로. 그다음에 괜찮으면 1년 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2년 후에는 이제 1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다음에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일 내지 일주일 이상 모니터링해서 완전히 리듬이 평소 때도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본인이 느끼시는 것과 리듬이 어떻게 잘 매치가 되는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예민하시지만 심방세동의 재발은 아니기 때문에 심전도로 확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대개 이 정도 주셨던 질문에 예. 예. 부정맥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지난번에 그러시던데 예. 그게 무슨 부정맥으로 돌아가셨는지 심실세동이죠. 심실세동. 예. 전에도 그 부정맥을 많이 앓고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그런데 검사가 좀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건 심방세동이 아니라 심실세동. 예, 잘 심실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아, 굉장히 안타까우신 예. 분이에요. 저도 잘 알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혹시 내가 꼭 질문 한번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분 있으세요? 예, 마이크 좀 들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예. 5월 달에 정기 충격 시술을 받은 후에 예, 8월부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눈이 너무 막 흐리고 두 개로 보이고 막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안과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 약에 대한 부작용, 효과 이런 건가 싶어서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체중이 굉장히 갑자기 늘었고요. 전기 충격 이후에 네. 심방세동이었나요? 네. 약일 가능성이 있네요. 야. 지금도 이렇게 인상을 자꾸 쓰게 돼요. 안 보여가지고 힘이 예. 갑자기. 네, 드시는 약을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요? 코다론 있어요? 처음에 전기 충격 시술할 때는 리트모놈, 로스바미브, 릭시아나 예. 복용했고요. 예. 교수님하고 상담한 후에 약 바꾼 게 로스바이브, 드로네다론 염산염, 드론에들 사노피 이게 같은 거. 말택입니다. 예. 요거 먹고 있거든요. 근데 눈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안과 진료를 하셨군요. 네, 망막이 이런데 다 괜찮아요? 네, 아무 이상 없다고. 예. 그렇다면 근데 되게 만일에 전기 충격 이후에 네. 무슨 이런 뇌졸중이 뇌로 안 가고 이런 시력을 조절하는 그런 혈관이 일시적으로 무슨 폐색이 됐다든지 아주 적은 그렇다면 안과 검사에 나옵니다 그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약물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약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러면 제가 9월 6일 날 약 처방을 받았는데 다시 교수님 찾아뵐까요? 예.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예, 선생님, 예.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은 다른 것입니까?
심실빈맥의 종류의 하나가 심실세동인데 심실빈맥, 자 심실, 아까 심방 피가 들어가는 데가 심방이고 피를 짜주는 엔진 역할을 하는 데가 심실이에요. 거기서 한 번씩 이렇게 스파크가 터지는 게 조기수축입니다. 오케이? 근데 조기수축이 3개 이상 연달아 나타나요. 줄지어서 3개, 5개, 한 번 생기면 막 20번 가요. 30초 이상 가요. 이러면 우리가 심실빈맥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럴 때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심실세동은 그냥 바르르 떨고만 있는 예, 그 급사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치명적인 상태죠. 그게 다르죠. 감사합니다. 근데 심실빈맥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다가 굉장히 빨라요. 예, 그러다가 이게 하다가 심실세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실빈맥이라고 그러면 조금 넓은 텀이죠. 예. 심실빈맥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받았어요? 예. 근데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심실빈맥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위험은 뭔지 이걸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안 돼요. 예, 예? 아셔야 돼요. 예,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심실빈맥은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내버려둘 부정맥이 아니에요. 예. 정확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예. 일시적인 심실빈맥이지만 지금은 약으로 가도 되겠다. 내 심장은 건강하다. 왜 생겼느냐? 또는 앞으로 시술을 받아야 그는 근치가 되겠다. 예. 하는 급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진단했어요? 아닙니다. 이 병원에서 했지만 다른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심실빈맥은 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 본인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박사님이 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뭐 또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또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2019년 신방세동의 날은 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안암병원에 이렇게 훌륭한 많은 우리 팀들 여러분들이 완치되는 그날까지 하여튼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